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반 미니스트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썬데이 예고해 드린 대로 두 책을 가지고 한번 비교하면서 비평적 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이겁니다. The Next라고 세계 제4차 산업혁명을 선포한 다보스 포럼의 공식 도서로 2018년에 나왔어요.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근데 누구한테 빌려줬는지를 몰라서 다시 책을 살까 이런 고민도 해봤는데, 뭐 이제 새로 다보스 포럼이 이번에 열리면서 다보스 포럼의 어떤 기조나 정책이 좀 바뀌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그걸 다시 사서 읽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프린트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이 책입니다. 4차 산업혁명, 강력한 인간의 시대. 이거는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마이크 코엔, 타일러 코엔이라는 분의 책인데, 두 책의 어조가 좀 사뭇 달라요. 4차 산업혁명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어조가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하나는 보다 좀 현실적,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현실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인가에 좀 초점을 좀 맞춰놓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왜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과학계에서 아니면 기술이나 어떤 엔지니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경제를 가진 쥐고 흔드는 경제 엘리트들이나 아니면 경제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선포하게 됐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돈입니다. 돈. 경제는 돈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지금 현재 과학기술의 흐름과 사회의 어떤 발달이나 흐름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데, 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쪽 분야들이 앞으로 유망하고 돈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보스 포럼은 전 세계 정부나 경제 엘리트들이 모여서 갖는 회의입니다. 세계적인 회의고 그만큼 권위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다보스 포럼에서 선포를 하고,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사람입니다. 클라우스 슈밥. 이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포럼에서 이야기된 내용들이 정리돼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공식 도서로 발간이 되는데, 이 책은 더 넥스트의 특징을 보자면,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이 유망한 과학기술 분야를 12가지 분야로 나눴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서도 싱귤러리티, 곧 특이점이라는 게 온다는 거죠. 이게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경제에서 얘기하는 싱귤러리티, 특이점이라는 것은 어떤 한 점에서 갑자기 비약적으로 점프를 해요. 그 점프를 해서 이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런 포인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개 분야에서 이 싱귤러리티가 오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 12개 분야를 이렇게 세분해서 각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다보스 포럼에서 12개의 과학 분야를 이야기하면 대체적으로 뭐 인공지능 분야, 아니면 신소재 개발 분야, 아니면 클린 에너지, 새로운 뉴 에너지의 어떤 개발, 혹은 뭐 가상현실이나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이거든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분야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여러분 이게 12가지의 독립된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한 가지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확 발전하고 발달해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나가는 그런 중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 잘 아는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완전 자율주행, 사람이
운전을 아예 안 하고 처음부터까지 모든 기계가 다 알아서 한다라는 식으로 가려면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AI 분야가 발달이 돼야 돼요. 카메라든지 레이저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카메라와 레이저가 자동차 한 대에 부착이 돼서 그 정보들을 다 통합을 하게 되고 그 통합을 처리하고 연산하는 AI 분야가, 인공지능 분야가 발달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무슨 발달이 있겠어요? 도로를 다니면서 각 사람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도로 전체, 도로망의 어떤 전체적인 도로망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때때로 변하는 도로의 사정, 트래픽, 교통의 사정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부 데이터화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분야? 빅데이터 분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운전을 안 하게 되니까 어떤 컨텐츠나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뭐가 또 성장하겠습니까?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가상현실 기술도 마찬가지. 현실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인간에게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현실처럼 느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능력,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빅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그런 큰 엄청난 양의 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신소재가 개발돼야 되고, 또 그 신소재가 또 움직이는데 뭐가 있겠어요? 전기가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에너지원, 그 에너지원은 또 뭐라 그랬겠어요? 또 클린해야겠죠. 석유나 석탄 에너지처럼 이렇게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바람을 쓴다든지 태양을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12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이 뒷받침이 되는, 베이직으로 밑으로 깔려있는 여러 가지의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발전하고 새롭게 거듭하고 도약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근데 다보스 혁명에서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유토피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을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일은 기계들이 하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취미와 오락생활, 여러 가지 생활을 다 하게 된다. 근데 생산되는 재원과 그 다음에 상품들은 뭘로 살 수 있을 것이냐, 일을 안 하면 수입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주장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퍼블릭, 그 보편적 임금 제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너럴 인컴,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다 주라는 거죠. 일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다 기본소득을 다 주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부의 차원에서는 이렇게 재원을 기업들에 의해서, 기업들에 대한 세금과 이런 걸로 마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대기업이나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목표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보스 포럼은 전 세계의 큰 대기업, 국제적인 기업과 그리고 각 정부의 경제 엘리트들이 모인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정부나 기업, 특별히 기업에 반대되거나 기업의 어떤 뜻을 거스르는 그런 얘기는 하지를 않아요. 대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국적 기업, 뭐 세계화 기업, 세계화가 된 기업이 세상을 선도한다는 식으로 해서 큰 기업, 대기업들을 옹호하는, 그리고 친화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반대로 이제 타일러 코엔이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 책이 다보스 포럼의 더 넥스트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에요. 앞으로 세상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세상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기계가,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날 정도로 이제 발달하는 그런 시대에 왔는데, 이 책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뭐냐, 앞으로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인가. 근데 비약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미래는 몇몇의 슈퍼 리치, 엄청난 부자들이죠. 보통 기본의 어떤 재벌들을 넘어서는 슈퍼 리치, 딱 슈퍼 리치 얘기하면 누군가 이렇게 몇 사람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제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은 누가 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일론 머스크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제프 베조스 아마존, 그리고 또 누가 있겠어요? 마크 주커버그, 그렇겠죠? 그렇게 뭐 이런 몇몇의 사람들이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부와 경제를 손에 쥐게 된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들의 비위에 맞춰서 이 사람들의 성향에 맞춰주는 사람이나 그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고 안전을 보장받는다. 그렇지 못할 때는 낙오된다. 그래서 상위층과 하위층으로 양분되고 극단화되는 경향성이 크다라는 견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회를 위해서는 여전히 기업의 힘이 국가의 힘, 국가 경계나 국가의 힘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국가가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가장 담당하고 있는 기능 중에 가장 큰 것은 뭡니까? 국민들에 대한 보호입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그 국가의 영역을 기업이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논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가 계속해서 발달하기 때문에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타일러 코헨이 이야기하는 미래상에서는 조금 달라요. 직업은 계속해서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기계랑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인공지능과 같이 어떤 무언가를,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 이끌어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전문적 지식이 필요해요. 한 가지 이 책에 대해서 단점으로 생각하는 건, 타일러 코헨이 대학교 경제학과의 전문 경제 교수라서 그런지 몰라도 학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그 학위가 굉장히 전문적인 학위가 필요하고 그보다 높은 학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학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전문적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학교의 환경, 교육 환경에서 주어지는 학위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은 이 책에서도 일부 지적을 하긴 했지만, 유명한 대학교에서 들어가서 입학해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몇 년을 공부하고 나오는 것보다 몇 개월에 큰 대기업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강의들이 있어요. 그 경제 전문 강의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트 중심의 강의들이 있는데, 그 강의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포럼에 참여해서 몇 개월간의 어떤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이루어내는 그 과정을 연습한 사람들이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실용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교의 틀이나 학교의 범주가 이제 벗어나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장소, 아니면 방법들이 보다 더 다양해진다. 그렇지만 뭐겠어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우리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들은 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요구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갖게 되는 저의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두 책에 대한 한쪽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오는 시대를 유토피아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른 한쪽은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로 디스토피아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 책들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올해 6월에 열린 다보스 포럼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럽니다. 다보스 포럼 올해는 4차 산업혁명을 그렇게 선언했던 2018년과 비교해 보면은
많이 초라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다보스 포럼에서 계속해서 주창해왔던 세계화라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위축되고 한 발 물러나는 모습. 그래서 자국,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포퓰리즘 이후로 이제 자국민 보호, 자국민 우선 정책을 미국이 취하게 되면서 세계 각 나라들이 이제 코로나 시국에 자국민 보호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나라를 걸어 잠그는 그런 일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하는 세계화, 국제화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후퇴하고 뒤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는 세계화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국적인 그런 자국민 보호라든가 아니면 자국 우선주의를 좀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세계화에서 한 발 물러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뭐 각기의 나라들이 이제 자국민 보호를 우선 하게 되고, 그래서 뭐 부자 나라에서는 백신을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뭐 백신을 못 구해서 안달이고 난리가 나는 이런 불평등한 그런 구조나 그런 불합리한 현상들이 보이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계화가 과연 물러서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이미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의 위기가 내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나라의 위기다 해서 그냥 눈 감고 있을 수는 없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위기가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나 유럽의 같은 그 경제 선진국들에게도 내려온다는 거죠. 그 영향이나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뭐랄까 자국민 우선주의를 통해서 자국민 보호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시간 이후에 세계의 한 축이, 한 나라들이, 한 부분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경제적인 어떤 힘을 잃게 되면서 그 여파가 이제 1년, 2년, 코로나 1년, 2년, 3년이 됐지만 이 3년 이 안에 이렇게 다시금 미국이나 유럽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이처럼 이미 세계는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화라고 해서 다보스 포럼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낭만적인 어떤 세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국민 보호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전 세계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손을 잡고 움직여 나가는, 서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합하는 또 다른 의미의 어떤 세계화, 또 다른 방식의 세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뭐 기업이나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을 통한 그런 세계화를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바뀌어서 세계화로 나아가되 보다 현실적인 그런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세계가 한 마음으로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모색하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세계화, 그리고 올바른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 올바른 사회의 모습의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오늘 크리티컬 리딩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 시간은 여러분 저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도나드